네, 자, 104 김병렬입니다. 자, 지금 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는 무슨 얘기 할 거냐? 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산을 받은 아이. 예,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픽션인데, 요 얘기를 맨 처음에 항상 해드립니다. 이거는 완전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 좋으라고 이제 사례를 하나 하고 싶은데,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김철수 씨예요. 진짜 아니에요. 예, 자, 아버지가 김철수 씨라고 하고, 자,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 상속인인 저한테 부동산이 상속된다. 어렵지 않죠? 예. 또 돌아가시면 어르신 재산이 아들한테 상속된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김철수 씨가 저를 싫어해. 싫어해가지고 제 아들을 좋아해. 그럼 이제 김철수 씨의 손자죠? 자, 손자한테 지금 자, 충청도에 있는 땅 하나를 주겠다라고 본인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짜로 손자한테 지금 부동산을 주고 싶다라고 뭐예요? 의사표시예요. 그죠? 그냥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이 되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살아 생전에 누구한테 주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주셨어요. 그럼 제 아들, 자, 역시 제 아들은 사실은 이제 아들이 둘인데, 얘네들 아니고 제가 이제 가상의 아들 하나 만들었어요. 자, 정환이라고. 자, 정환이라는 제 아들한테, 자, 우리 김철수 씨의 손자죠? 직접 의사표시 하셨으니까, 자, 우리 정환이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잘 받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도 하지. 그래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가 합치된 거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 계약을 자, 우리 법에서 민법에서 네 글자로 바꿔서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요. 법률 행위. 보통 약속을 우리 저녁 약속 하잖아요. 저녁 식사 내가 한 끼 대접해 드릴 테니까 우리 소갈비집으로 와. 근데 제가 안 나타나면 어떡해요? 뭐 약속한 사람들이 열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인간관계 약속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법률적인 의미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증여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법률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자, 이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 지적소관청에 가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 왜냐하면 권리는 건등기.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첫 시간에 한 거죠. 권리는 건등기. 자, 지금 소유권이 할아버지로부터 손자한테 내려가는 거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 아까 영동군에 있는 등기소, 청주지방법원 소속의 영동지원에 등기계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등기를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영동군청에 있는 영동군수한테 등기소에서 연락이 갑니다. 지금 손자 거로 땅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 저 임야대장에 거기 김철수 씨 이름 밑에다가 이제 정환이 거라고 써라고 이 통지가 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근차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딱 체계가 잡히면 등기법 전반이 쭉 이렇게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틀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산을 받은 아이. 할아버지가 애한테 산을 줬다. 이런 취지죠.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봅시다. 그 땅이 어디냐 그랬더니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에 있어. 자, 여기까지를 소재라고 합니다. 자, 집원이 몇 번지야? 산이 붙었죠? 아, 이거 임야대장이 있는 땅인가 보다. 자, 산 123에 2번지래. 자, 요거 현재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요. 자, 3,948제곱미터로 돼 있어. 자, 이 토지가 지금 토지 표시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1번에 써져 있단 말이죠. 갑구를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어요? 김철수 씨죠? 김철수 씨의 자, 성명과 주소 등록번호가 써져 있겠고요. 첫 등기를 개설했어요. 보존 등기, 첫 등기. 자, 처음 등기 낼 때 이제 보존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첫 소유자로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정말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맨날 글로만 공부하신 분들, 막판 몰아치기로 대충 합격하신 분들은 뭔 소린지도 몰라. 여기 등기 원인란이 있는데 여기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보존 등기니까. 그죠? 별것도 아닌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다가 올해는 안 나왔어. 올해는 안 나왔고 내년에 또 나올지도 몰라요. 자,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쓰지 않는다. 등기 원인란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 이제 정환이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임야대장도 같이 확인을 하죠. 자, 임야대장은 산이 붙었죠. 산 123의 2번지고, 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다? 김철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격식을 가려가지고 이제 글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애가 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멋있게 증여를 원인으로.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공짜로 주는 거니까 증여잖아요. 돈 받고 팔면 매매인데, 자, 증여가 원인입니다. 현재는 공짜로 주니까. 자, 등기 원인은 뭐다? 등기 원인은 증여. 등기 원인은 뭐다? 등기 원인은 증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할아버지가 주냐? 증여다. 왜 할아버지가 주냐?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니까가 아니라 증여가 원인이에요. 그죠? 등기 원인이니까. 예.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최종 목적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탈세라고 그러더라고. 탈세 아니에요. 예.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래서 원인은 증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하나 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절차적으로 좀 딱딱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절차를 공부해야 돼요. 그게 전문가잖아. 일반인들은 전반적인 것만 알면 되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되실 거니까 세부적인 절차를 조금씩 밟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방식을 저랑 좀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기를 하려면요. 등기소에 가야지. 지금 권리 문제잖아요. 권리는 권등기. 자, 권리는 권등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권리는 권등기. 등기소에 먼저 가야 된다. 그럼 등기소에 가가지고요. 말로 얘기를 하겠어요? 종이를 쓰겠어요? 응, 당연히 종이를 쓰겠지. 그럼 그 종이 이름 뭐겠어요? 그 종이 이름은 신청서. 자, 이 신청서는 무슨 신청서냐? 등기 신청서. 그럼 이 등기는 무슨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외울 것도 아니지. 등기소에 먼저 가서 등기 신청서를 쓴다. 그러면 여긴 지금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 이거 외우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뭐 듣고 까먹을 거예요. 저 다 이해합니다. 자, 저는 계속 수업 시간에 반복해서 암기를 결국은 시켜드리는데 한 번에 외워지진 않아.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 받아들여 보세요. 등기 신청서에요.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손자 이름 쓰고 이름만 쓰면 안 되잖아. 주소 쓰고 또 주민등록번호 쓰고 이걸 합쳐서 명주번. 자, 할아버지 손자의 명주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영동군에 있는 땅을 써야지. 영동군에 있는 땅, 산 123의 2번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원인은 뭐죠? 원인은 증여라고 쓰고, 자,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고, 요거 신청서에 쓰는 거야. 물론 더 쓰는 게 있겠지만 걔네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부동산 쓰고 소지지면 사람 둘 쓰고 명주번 쓰고 원인 쓰고 원인 증여라고 쓰고 자 목적은 소유권 이전 쓰고 이거 쓰는 거예요. 뭐 왜 이렇게 뭐 있어? 사람 쓰고 땅 쓰고 원인 목적 쓰고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써. 그럼 등기 원인이 뭐라 했어요? 등기 원인이 증여라고 했죠? 그럼 증여라고 썼으면 증여라는 걸 증명해야 돼. 등기관한테 우리 증여로 썼으니까 증여 계약서도 들고 와야 돼. 뭐 당연하잖아요. 증여 계약서. 그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야.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둘이잖아요. 할아버지 손자. 누가 등기 권리자가. 자, 이때 손자가 등기 권리자예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할아버지 주세요. 이 권리자야. 할아버지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 이거 이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등기 의무자가 돼. 요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부자잖아. 이러시면 안 돼. 지금 요 절차를 작게 보셔야 돼요. 이 절차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한테 가고 있구나. 그럼 할아버지가 줄 의무가 있구나. 요걸 보셔야 돼. 그럼 등기 의무자인 할아버지 땅 맞냐? 라고 물어봐. 그럼 할아버지가 뭘 갖고 오냐? 땅 문서를 갖고 와요. 옛날 말로 땅 문서, 권리증. 할아버지가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는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해요. 등기필 정보가 이제 땅 문서란 소리야. 자, 요거는 누구 걸 가져가야 된다? 자, 할아버지 걸 가져가야 된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랑 같이 손 붙잡고 등기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할아버지 진짜 이거 진심이세요? 물어본다. 요즘 어르신분들 중에 좀 뭔가 현혹돼 가지고 자손들한테 막 미리 주고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진심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갖고 와라? 인감증명 떼와라.
내가 인감증명 직접 떼었어. 그죠? 인감증명 동사무소에 떼려면 좀 까다롭잖아요. 대리인 함부로 못 떼고. 그래서 인감증명을 직접 떼어 인감증명 도장도 다 들고 왔다. 그죠? 이거 확인해야 돼. 할아버지. 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의 등기표증. 이게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신청서에 그 부동산 썼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은 임야였고 면적 3,900 몇 제곱미터 써있잖아.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임야 대장도 하나 등본되어야 돼. 임야 대장. 그리고 양 당사자의 주소지가 어디 써 있겠어요? 주민등록 등본에 써 있겠지.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도 떼오는 거야. 그래서 신청서에 써놓은 내용들을 자 하나씩 증명해서 갖다 첨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게 기본이에요. 자, 등기 신청서에 필요한 걸 쓰고, 자, 거기다가 하나씩 증명서를 넣는 거지 뭐. 원인 증명으로 계약서 갖고 오고, 저 할아버지 권리증, 인감, 또 두 사람의 주민등록 등본, 또 대장 하나 떼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첨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첨부 서류가 많겠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예, 계속 첨부 서류 해가지고 총론, 강론 가가지고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이 이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할아버지 손자 간에 증여계약이 있었죠? 자, 증여계약을 뭐라 그래요? 법률 행위가 있었다. 법률 행위만 있었다고 손자까지 되는 게 아니라, 자,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그래야 자 할아버지 손자 간에 물권 변동, 토지에 대한 물건이죠. 토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자 이전, 득실 변경, 이전된다.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자 등기를 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 간에 계약서만 있었다고 바로 손자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절차를 맞춰서 등기부에 손자 이름을 써놔야 된다. 그죠? 근데 이걸 고집하면 자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야. 상속은 이대로 안 돼요. 자,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상속법이 또 있잖아. 민법에 상속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상속은 상속 개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그때부터 아들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네, 그러면 상속 등기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등기를 안 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문은 완전 다른 조문이에요. 자, 핵심은 186조 이 민법이거든요. 자, 민법의 법률 행위. 자, 저는 증여계약을 예로 들어드립니다. 자, 187조 자 법률 규정. 이거는 저는 상속을 예로 들어드립니다. 지금 이거 얘기 안 하고 자 요거 얘기할 거예요. 186조 법률 행위예요. 자, 풀면 법률 행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계약서 쓰고 등기소에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 등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등기를 하는 절차를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절차는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준비해드린 프린트에 이게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확인 한번 할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비를 또 해드렸죠. 이거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임야대장 견본이 있어요. 임야대장 견본 여기 이제 고유번호라고 쓰시고 자 토지 소재 자 지번 이런 식으로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자 소유자가 김철수였는데 누구로 돼 있다? 정원이로 돼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렸고요. 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등기 자 토지 표시가 어디 써 있죠? 표제부에 써 있는 거죠. 표시번호에 있고 지금 걱정 마세요. 다 써드릴 테니까. 표제부가 있고 또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가 있고 자 지금 정원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권에 관한 사항 을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청서입니다. 이게 신청서. 자 신청서에다가 부동산 표시를 쓰겠죠. 부동산 표시 쓰고요. 자 등기 원인 쓰고 자 등기 목적 쓰는 거예요. 등기 원인 목적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명 자 성명 또 자 주소 자 또 주민등록 번호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명주번 자 명주번을 등기 의무자 김철수 씨 등기 권리자 정환이 이렇게 해서 기재가 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걱정 마시고 이게 이제 확인시켜 드린 거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환이 거가 되는 거예요. 정환이 거. 그죠? 이렇게까지. 자, 그럼 이 내용을 다시 PPT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자, 여기 지금 제가 첨부해드린 파일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요 그림 있어요. 요 그림 보여드리려고 그래. 요 그림. 요 그림에, 자,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 임의 신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접수라고 돼 있죠? 자, 이 접수에다가, 자, 저장이라고 써보시라고. 저장이라고 써보시라고. 요것 때문에 지금 요 자료 본 겁니다. 쓰셨어요? 네. 뭐 급하면 잠깐 일시정지 하고 쓰시고. 예.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청을 하는 원리가 5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신청하는 거 아니죠? 해당 당사자들이 해야지. 당사자, 제3자가 오면 안 된다. 본인들이 하시라. 당사자 신청. 물론 대리를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가 너무 미성년자니까 제가 아빠로서 법정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손자가 누구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등기 의무자, 손자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 자, 등기소에 직접 갔죠. 가서 방문해서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신청서 쓴다 그랬죠. 신청서 쓰는 내용들을 설명드렸어요. 서면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자,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임의신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의신청은 쉽게 말하면 자유신청이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강제는 아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의신청. 그럼 신청하면 어떻게 해? 접수한다 그랬죠? 자, 우리 접수를 똑같은 말로 방금 저장이라 그랬지. 그거 기억해야 돼. 접수 저장했어.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심사를 하는 거야. 다 전산처리니까. 등기관 보니까 심사해보니까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서류가 좀 틀리고 이건 우리가 못 받아준다. 그러면 그때 각하당하는 거예요. 이 각하라는 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이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거 등기를 지금 이거는 못 해준다. 라고 그 각하되는 사유들이 등기법에 한 11가지 정도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한 2-3가지 뽑아 드릴 건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에 걸리면 등기관이 거절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이 각하 사유 11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면 다른 거는 따지면 안 돼. 그것만 따져야 돼. 다른 문제는 없다면, 자, 여기에 각하사에 걸리지 않다면 그때는 등기를 실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손자 이름을 써주고 그리고 어느 등기관이 옛날에는 했다라고 도장 찍었거든. 근데 요즘은 다 전산처리니까 식별부라는 도장 대신에 날인 대신에 등기관을 나타내는 표식을 내부적으로 딱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관들이 전산처리할 때 자기 등기관 이름으로 로그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이제 어느 등에 처리했다라고 딱 달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식별부호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되면 등기 절차가 맞춰진 거야. 설마 지금 졸고 계신 거 아니겠죠? 예, 등기가 맞춰졌어. 얘들아, 엄마 깨워라, 엄마 깨워라. 잔다, 엄마 잔다. 깨워, 같이 공부해. 예. 등기 절차가 맞춰졌어. 언제? 식별부. 자, 끝났어. 언제? 식별부. 그죠? 예, 완료됐어. 언제? 식별부. 맞춰졌다, 끝났다, 완료됐다 다 같은 말인데 요즘은 맞춰졌단 말 제일 많이 써요. 맞춰졌어. 그러면 맞춰진 후에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이제 손자한테 네 거다라고 주는 거지. 할아버지의 등기필 정보는 끝난 거 이제 손자의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작성, 통지한다. 이 말은 등기관이 우리 새로운 권리자한테 이제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완료됐다. 자, 완료됐으면 이제 그 접수한 날짜가요, 등기부에 나와. 그럼 그 등기부에 나온 그 접수 일자서부터 이제 정원이 네 거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등기가 언제 맞춰졌냐? 그러면 접수한 때 틀리는 거야. 언제 맞춰졌냐? 그러면 식별부 이렇게 해야 돼. 그 맞춰졌으면 언제부터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냐? 그러면 접수한 때.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마시고 외워야 돼. 법률이 딱 써 있으니까. 이해하라고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돼. 받아들이셔야 돼.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언제 끝난 거예요? 식별부. 그렇다면 끝났다면 각하되지 않았던 소리지. 끝났어. 그러면 그 등기부고 접수한 날짜를 봐. 뭐 이날서부터 이 등기의 효력이 나오는 거구나. 이날서부터 얘가 지금 소유자가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접수일자.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적용을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하면 관할등기소에 그 영동군 등기소 거기 가야 돼. 가서 신청 접수하죠? 그러면 해줄까 말까 심사하고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기록이 될 겁니다. 식별부호까지 됐으면 이제 손자한테 네 거다라고 주는 거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준다. 이게 큰 뼈대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등기부에 현재는 김철수 씨가 소유자로 돼 있고요. 보존 등기의 원인 일자는 지금 비어 있다.
그죠? 근데 요 밑으로 샥 들어옵니다. 자, 누가 들어왔어요? 정환이. 정환의 명주번이 들어오고, 이때 등기 원인이 뭐야? 등기 원인이 증여로 돼 있죠.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자, 등기 목적은 뭐야? 소유권 이전으로 돼 있고, 이때 새로운 순위번호 2번을 썼기 때문에 이 2번 번호 준 거를 주등기라고 얘기합니다. 1-1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2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번호를 주면서 네가 이제 새 소유자다라고 써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환이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온 건데요. 이때 자, 요 증여 계약서 쓴 날짜가요. 접수일자와 지금은 똑같이 돼 있지만 이게 다를 때도 있거든. 계약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날이나 뭐 일주일 있다가 등기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르면 요 날짜 기준이에요. 이 접수한 날짜 요 기준으로 11월 1일 기준으로 얘가 소유자가 됐다. 11월 첫날. 그죠? 예, 이 소유자가 딱 이제 된 거예요. 이달 접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 번호가 접수번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거 정환이. 예. 정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환이는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들어왔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자, 등기 명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정환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받기로 해서 할아버지 주세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등기 권리자였어. 권리자. 근데 지금은 등기부에 이름이 탁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등기 명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등기 명인이 됐다. 근데 이 등기 명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할아버지와 손자가 공동 신청했다고. 그럼 정환이도 신청인이고 할아버지도 신청인인데 정환이를 얘기할 때는 정환이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제가 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 자, 고민이 많은 게, 얘 이름을요, 이 이름을 등기 명의 된 신청이 너무 길잖아요. 어떻게 줄일까 맨날 고민했거든. 그래서 등, 신, 웃기잖아. 등신 좀 그렇잖아. 그죠? 또 막 고민했어요. 그죠? 명, 청. 멍청 같아, 멍청.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정한 게요. 자, 명, 신, 요거로 결정했어요. 자,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바꿔볼게요. 그래서 명, 신. 이렇게 외우시라고. 자, 등기 권리자가 된, 자, 등기 명의 된 신청인. 자, 우리 정환이가 뭐다? 명신이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자, 이 명신한테 우리 등기소에서, 자, 조금 색깔 또 바꿔볼게요. 잘 보이는 말로. 자, 색깔로 등기소에서, 자, 우리 등기 명의된 신청인 명신한테 새로운 등기 필 정보라는 걸, 자, 퀴즈. 제공학과 작성통지학과. 두 개 다른 거예요. 제공학과 작성통지학과. 자, 이거 제공 아니라 작성통지야. 자,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거죠? 작성해서 통지한다. 이렇게 얘기해. 작성통지. 자, 작성통지요. 작성통지는 등기소에서 새로운 등기필 정보, 새로운 땅문서 권리증을 만들어서 얘한테 준다. 누구한테 줘? 권리자인 명신한테 준다. 자, 그러면 이 등기 명인이 등기소로부터 받은 이 등기필 정보, 요거를 지금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견본으로 만든 거긴 한데, 자, 그래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딱 보시면, 자, 을구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예. 자, 신청서 쓴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신청서에, 자, 부동산 표시 씁니다. 부동산 표시가 앞에 나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원인은 증여라고 했었고, 이 등기 신청서에 쓰는 거예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전 써져 있고요. 그리고 등기 의무자의 우리 김철수 씨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자, 권리자 정환이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명주번이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이제 정환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정환이가 명신이니까 얘한테 뭘 줘요? 등기필 정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게 돼 있다. 작성 통지가 나온단 말이죠. 이 등기필 정보의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보안 스티커인데, 이 보안 스티커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죠? 떨어지면 그 안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뭐가 있어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들어있습니다. 50개가. 이게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게 들어가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난 줄 알잖아. 2개가 들어야지. 마찬가지로 요게 아이디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 아이디 하나 넣고 비밀번호 50개를 줬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 넣으면 돼.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티커에 딱 덮여 있다니까. 이거를 아무나 딱 띄워가지고 봐라 사진 찍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겠죠. 내가 진짜 권리자다라는 증거니까 이거를 정원이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어디다 넣어놔야 되겠어. 자, 요거를 정원이네 장롱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장롱에. 그럼 장롱에 집어넣고 고이고이 잘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언제 꺼낼까? 자, 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 방금 보신 비밀번호를 줬어. 얘는 이거를 어디다 넣는다? 이거를 장롱에 넣어놔. 장롱에 넣어놔. 그죠? 그리고 이 정환이가 이 등기필정보 비밀번호 스티커 띈 거, 이걸 어디다 쓰냐 그러면 다음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갈 때가 있겠죠. 다음 등기 신청하러 갈 때 정환이는 등기 의무자로서 가게 됩니다. 왜? 팔거나 저당을 잡히거나 돈을 꾸어서 저당 잡히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임대차 등기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라면 정환이가 해줘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꺼내다가 자 등기 필 정보 아까 그 비밀번호 있죠? 요거를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 그 종이를 직접 내진 않아요. 신청서 뒷면에다가 비밀번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써내게 돼 있어. 자, 요거를 제출이라고 했다가 요즘은 제공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제공.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제출한다, 제공한다. 종이를 직접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공이란 말로 용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제공이란 멘트가 나오면 의무자가 지금 등기소에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작성 통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방금 등기 끝나서 얘한테 들어가서 얘한테 줘서 얘네 집 장롱으로 가겠구나 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등기필 정보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는요, 등기필 정보라는 멘트가 나왔으면 등기소에서 방금 나와서 장롱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인지, 아니면 장롱에서 꺼내서 등기소로 갖고 가는 중이다 인지를 친절하게 지문에서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찾아내야 돼. 어떻게 찾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거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경우 그러면 지금 하러 가고 있으니까 의무자네, 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들고 가서 내야 되네, 제공이네 이렇게 찾으시는 거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럼 등기가 이미 맞춰졌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네, 작성 통지네, 그럼 명신한테 주네 이렇게 탁 나와야 돼.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장롱에 들어가기 전이냐, 장롱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중이냐에 따라서 같은 정환인데 명신이 됐다가 의무자가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면 이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을 이제 장롱에서 꺼내서 다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써내게 돼 있어. 이거를 제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시 여기 보시면 장롱에 들어갔잖아요. 장롱에서 다음 등기 신청서를 쓰는 거예요. 끝에다가 다음 등기 신청서 쓸 때 당연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팔게 되면 등기 원인이 매매가 됩니다. 근데 매매가 되면 매매일 때는 거래 가액을 쓰게 돼 있어. 얼마에 파는지 써야 돼. 그죠? 거래 가격을 쓰고, 등기 목적은 이미 이제 박혀 있죠? 소유권 전이라고. 이때 이제 정환이가 파는 거니까 정환이가 이제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누가 산다.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들어낸 게 이제 이계발이라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이계발이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번에는 파니까 매매가 되고 거래 가액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샥 뒤집으면 뒤쪽에 뭐가 나오냐? 등기필 정보 쓴 란에 정환이가 의무자잖아요. 그 스티커 떼어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거야. 그래서 1년 번호, 비밀번호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대리인도 쓰고 무슨 법원 받으세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신청서가 제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절차를 거쳐서 요 밑에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이계발이 들어오고요. 등기 원인란에 뭐가 들어가요? 매매라고 들어가는 거지. 그 매매면 아까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1억이라는 금액을 여기다 씁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 거래 가액을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어이없는 건데 이거 시험에 나오고 시험 보신 분들이 그 당시에 너무 구석진 데서 나왔다 막 이러더라고. 아니 이걸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쓴다니까. 근데 어디다 쓰냐? 권리자 기타 사항란 여기다 쓴다.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거래가액은 증여일 때는 없잖아요. 매매라면 거래가액이 기록되는데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기록한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고 7월 8일 날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요. 등기 접수가 7월 9일 날 된 거야. 그럼 언제부터 내 거라 그래야 돼? 이 개발은 접수일자부터 내 거예요.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등기가 맞춰지지 못하고 각하당했으면 효력은 아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맞춰졌고 그리고 접수일자가 있네? 그럼 이날부터 내 거. 내가 소유권 받은 거야 라고 요 날짜서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권 변동이잖아요. 소유권 이전됐잖아. 요 변동된 효력은 요 접수일자서부터 발생한다. 이 사람이 이때 1억 주고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등기의 주인공 즉 등기 명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등기 명의였고 얘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둘이 신청했으니까 얘도 신청인이 된 거예요. 그 뭔가 찌릿이 와야 돼요. 자, 이때 이개발이 다시 뭐가 돼? 이개발이 다시 뭐가 돼? 명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명신한테는 아까 준 거 말고 또 새로운 등기 필증을 또 줘. 등기소에서 작성 통지를 합니다. 그럼 이개발 그 사람의 장롱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럼 이개발은 다음에 뭐 저당을 잡히거나 전세 주거나 팔거나 할 때 다시 등기소에 갈 때 그 장롱에 집어넣은 걸 꺼내다가 비밀번호를 써서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다시 의무자가 될 때 이거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굴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요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 초반 입문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 다음 달에 또 할 거고. 다음 달에 또 할 거고. 이게 틀이 잡힐 때까지 또 할 겁니다. 어렵다고 안 하면 이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쉽고 어렵고 뭐 제 강의하면 어려워서 안 들을래 뭐 이럴지도 몰라도 이거는 제가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거 혼자 이해하려면 책 보고 이해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첫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버겁더라도 버겁다는 분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은 이게 뭐 어려워 이러는데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재밌게 생각해보세요. 명시 작성 통지 자, 의무자가 됐네 그럼 재고 이렇게 두 개 딱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기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외 변형들이 시험에 나오겠지. 근데 기본 원칙을 버리면 변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원칙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개발한테 넘어왔고 걔가 나중에 또 쓰게 된다. 이렇게 원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바뀐 부분 있잖아요. 자,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럼 이개발이 이제 명의 됐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관청에다가 알려주게 됩니다. 소관청에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지금 이개발한테 넘어왔죠? 그럼 이개발이 이쪽으로 통지한다. 이개발이라고. 또 정환이 이름으로 넘어왔죠? 그럼 정환이가 됐다. 정환이가 소유자가 됐다는 걸 또 통지한다.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계속 통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보면 여기 이제 소유자가 정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이개발이 들어오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2강에서는요. 마무리를 요걸 좀 해드리려고요. 자, 등기부 중에서도 토지 표시는 어디다 쓴다? 표제부. 기억나세요?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번호가 있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있다. 자, 여기는 접수. 접수일자가 써 있어요. 표제부에도 접수일자 있습니다. 접수. 그 다음에 여기는 소재 지번. 소재 지번. 자, 여기는 지목. 여기는 면적. 요건 이제 어디 뭐 있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갑구고 순위번호가 나오겠죠? 요게 뭘까?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등기 목적. 등기 목적. 자, 여기는 접수. 이게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있는 접수란이에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있죠? 이 접수란. 자, 그다음에 여기는 등기 원인란. 등기 원인.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등기 원인, 접수, 등기 목적.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어디에 뭐 써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뭐예요? 을구죠, 을구. 여기도 순위번호, 자,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똑같아.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똑같아. 이렇게 해서 등기부 양식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 자, 빈칸이 좀 있을 텐데 걔네들을 조금 채워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갖고 계신 프린트 있죠? 여기 맨 앞으로 가보시면,
자, 맨 앞으로 가보시면 여기 지금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 토지 표시 뭐예요? 제부 쓰면 되겠죠? 표제부. 그죠? 물론 안 쓰시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나중에 복습하면서 다시 봐도 돼요. 예. 그게 더 좋아. 당장 쓰는 것도 연습하지만 나중에 빈칸으로 연습 좀 해보시자고요. 제가 암기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럼 그거 보고 여기 뭐 들어가지? 라고 연습하시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표제부에는 무슨 번호가 있다? 표시 번호가 있다. 표시 번호. 여기는 접수라고 했죠? 접수. 그죠? 여기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천리, 여기를 뭐라 했어요? 소재라 그랬죠? 소재. 또 지번이 나오죠? 소재 지번. 여기는 목이라 그랬고, 여기는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자, 소지지면. 요거를 토지 표시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 써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떻어요? 갑구죠, 갑구. 갑구. 자, 여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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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번호. 여기는 등기 목적이라고 했죠. 등기 목적. 여기는 접수입니다. 접수.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있어요. 접수 일자와 접수 번호가 접수라는 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등기 원인, 등기 원인 란이 있고요. 자, 여기는 권리자. 자, 기타 사항란. 권리자 기타 사항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정원이가 이제 증여받은 걸 알 수 있죠? 11월 1일 날. 그죠? 그 다음에, 자,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해서는 을구에 쓰는 거죠, 을구에. 요건 아직 강의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김병렬이라는 돈꾼 채무자가 있고, 땅은 정환이 건데, 돈을 이제 지네 아빠가 꾸는 거지. 그리고 충북 농협에서 돈을 꺼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도 구조가 됩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채무자가 다르고, 그리고 저희 충북 농협이 김병렬한테 돈 꿔주면서 정원이 땅을 저당을 잡는 이런 구조도 가능하단 말이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또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죠. 신청서. 여기다가는 충청북도 매곡면 어촌리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123의 2번지 산자 붙은 거죠. 예. 임야고 3,900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지. 얘네들이 들어가 줘야 돼. 아까 표제부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요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땐 각하당해요. 똑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등기 원인은 뭐였어요? 예, 등기 원인. 할아버지 손자 간의 등기 원인은 뭐였죠? 예. 자, 2000 몇 년 11월 1일 자, 증여 있습니다. 증여. 이걸 쓴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2018년이었나요? 2018년. 자, 11월 1일 증여 쓰는 거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쓰는 거죠. 자, 성명, 주소, 등록번호, 명주번이 권리자 의무자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누구한테 주냐? 정환이한테 주는 거예요, 정환이. 이제 네 거다라고 주는 거죠. 예, 일반인 대리인이 이제 대리를 했죠. 아빠가 법정 대리를 한 거지 뭐. 만약에 법무사면 법무사 누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등기필 정보를 정환이한테 작성해서 통지해 준 겁니다. 권리자인 명신이 되는 거죠. 얘는 명인이 된 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그럼 얘는 이거를 그대로 장롱에 집어넣게 돼 있죠. 네. 산 123의 2번지. 조심하실 게 얘네들 다 제가 그냥 지어낸 거니까 원래 없는 거 이런 거.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 자, 등기관이 해줬다라고 도장 찍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요, 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진짜 다 똑같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자, 등기필증 대신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그건 틀려. 출석해서 재발급 신청하면 재발급해준다. 이거 틀려요. 재발급 제도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재발급이 아니라 등기소 가서 나 잊어버렸는데 본인 맞아요 라고 하는 확인 제도가 따로 있어요. 확인 제도. 재발급은 없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얘기가 나오던데 요거는 다음 강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또 넘어가시면 지금 요거 얘기할 거예요.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 자, 마쳤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효력이 생겨요? 언제부터 효력 생겨요?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 생긴다. 이거 맞는 거죠? 요거를 헷갈리게 하려고 마친 때부터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자, 이게 아무리 설명 잘 듣고 이해했다, 뭐 재밌네, 이랬어도요. 문장을 읽고 해석을 해서 찾아내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
제 목표가 점수가 잘 나오는 공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드리고 끝날 게 아니라 자 그거 가지고 지문 연습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요걸 계속하고 문제풀이 계속하고 연습을 해드려가지고 문제 풀 때 요걸 봐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드린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췄으니까 효력은 나오겠는데 언제부터요?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이때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 됐으면 이때 접수된 걸로 본다. 같은 거예요. 접수 저장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를 마쳤으면 자, 그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이 효력은 자,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한다. 할아버지 물건이 손잡게 된다. 이런 거예요. 물권 변동 효력은 그 접수일자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자 등기가 언제 맞춰져요? 자 내가 언제 맞춰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예요? 식별부호라고 했었죠? 식별부호. 자 식별부호 이때 알 수 있는 조치. 그러면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식별부호가 됐으면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접수 저장한 때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완료 이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명신한테 만들어주게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다 넣어놔라? 장롱에 넣어놔라. 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언제 뺀다? 의무자일 때, 자, 제공하게 돼 있다라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장롱. 예. 자, 그 다음, 자, 밑에, 자, 등기 종류로 넘어가는데, 요 등기 종류부터는 요 다음 강. 3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